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주간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일 발생하면서 주가가 또 크게 흔들렸고,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급락했던 게 또 쥐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서 앞으로는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매일 30, 50 그냥 하루 빠졌다 하루 올랐다 널뛰기장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예, 그런 변동성 장이.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엔비디아 750 불 때 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단기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급락했어도 우리 헤지펀드 해외 쪽에서는 우리 땡겼어요. 시초가 급락할 줄 알았더니 제가 양매수 딱 해갖고 오늘 풋에서 한 최소한 한 5배는 먹겠다. 네. 웬걸 마이너스 콜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 또 디데이예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요? 예. 네. 지금 뭐 컨센서스는 이제 또 3조 넘었잖아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1조 2천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2조에서 3조까지. 예. 그러면 3조 나왔어요. 근데 시초가 때리면 또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6만 원대 SK 사신 분들은 챙기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 지금 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 우리 따라가서 상승 추세 뒤통수 나가는 장입니다. 그날 시초가 삼성전자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테슬라가 시간에서 10% 오르고 이게 분위기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270불에서 140불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한 게 나쁘게 나왔어도 시장은 이제 재료 노출로 됐고, 이제 그 나온 내용 중에 지푸라기로 잡는 거예요. 뭐 잡았습니까? 이제 저가 자동차 이제 그걸 잡은 거예요. 네. 그걸 부각시켜서 땡겼어요. 요번에 고점이 265불이거든요. 네. 138불까지 빠졌어요. 딱 하락폭의 반이 200불이에요. 반의 반이 170불인데 딱 이제 170, 180에서 꺾이냐, 200불까지 가냐. 이거 타이밍을 5월 23일까지 잡아드릴게요. 5월 23일이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이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 코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5월 23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그러면 요번에 750불에서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갈 거냐도 또 하나의 키예요. 저는 요번에 750불, 800불 사이 사신 분은 850에서 900불 사이에서는 팔고 다시 보시라고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천슬라 가려고 막 떠들 거예요. 거기에 또 어나리스트 붙이고 어디는 뭐 갔다가 천미디아? 예. 엔비디아, 천미디아 실제 가주는지 볼래요. 그러니까 이번 급락파동 이용해서 그쪽 섹터를 또 공포를 매수하신 분은 요새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나눠 잡거나 공포 매수하는 장이지 따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종목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 네. 이게 소부장주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꼭지에 물려서 어떤 거는 30에서 마이너스 반토막된 것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코스에 같이 더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돌았을 때 그거보다 많이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에서 끊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저는 4, 5, 6장의 기본 마인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테슬라는 전 200불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오, 그래도 바닥은 좀 다졌다고 확실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뭐 더 이상 나빠지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매출단 떨어지고 미중 간의 갈등에 또 저가 그 경쟁 관련된 것들이 중국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점점 더 나빠질 거야를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 반 정도는 회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꼭 4월 달은 또 대주주 리스크로 나쁜 얘기 해갖고 주가 박살낸 다음에 꼭 10월 달까지 올리더라. 이게 테슬라의 공식 패턴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1분기에 가장 주가가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가 10월 달쯤에는 그래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요번에 7월 달이 분기 실적도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중간 200불 정도. 거기서 또 다른 거 에너지가 뭐 스타링크든 뭐 우주든 뭐 스페이스X든 여러 가지를 네. 팔아서 또 한 단계 오면은 250불까지. 그럼 10월 달 이게 또 한 게임 나오는 거고 네. 200불에서 걸려요. 엔비디아도 900불에서 뭐 1000 나간다는데 걸려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요번 저점이 다시 확인되는 코스로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시장은 지금 좀 환호할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 그걸 보지 말자고요. 자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네. 전에도 요번 저는 380 파생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5조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6조 6천억 발표했잖아요. 나왔죠. 그날 꼭지예요. 그날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8만 5, 6천 원에서 10,000원을 뺐어요. 그러면 내일 SK 하이닉스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19만 원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또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고 분위기 뭐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으쌰으쌰 해줘야 되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발표 전에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시초가 고가되면서 때리면 어떡하실래? 저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주도 분할해서 첫 거래되고 SK 하이닉스가 첫 거래,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둘 다 오르고 둘 다 빠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면 네 가지 경우의 수 나오잖아요. 난 이 경우 수에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둘 다 빼는 경우, 시가. 그러면 내일 또 30에서 50 빠질 겁니다. 또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만기를 위해서 오늘 올려놓은 거를 엎어치기 들어오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어떻게 되나?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100불에서 974에 정확하게 요 705 요거 찍었습니다. 그러면 요 고가와 저가의 딱 중간값이 866이에요. 이거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게 5월 중 23일까지 900을 봐야 돼요.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여기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23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900까지 다시 올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갈 거는 같아요. 갈 건 중요한 자리 750에서 터닝했으니까 네. 이게 바로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날 기억나세요? 2월 21일. 이때 또 미 하원 의장 얘기하고 뭐 콜 옵션 건 사람하고 풋 옵션 건 사람에서 대판 싸우고 있다. 이때가 660 찍고 970까지 가는 트리거의 날이었어요. 2월 21일 실적 발표하고. 네. 그러면 다음은 5월 22일이에요. 이때도 시간 이제 장 마감하고 하니까 우리는 23일 날 23일 날. 그래서 23일 날을 오늘 테슬라 같이. 그런데 그 사이에는 또 뭐가 있어요? 5일 날 연준이 금리 네. 무조건 동결하겠죠. 그 대신 단어가 뭐 나오나 봐야 될 거고. 두 번이나 세 번 갖고 또 대판 싸울 거예요. 그리고 12, 13이 중요해요. CPI, PPI. 이번 CPI, PPI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석 달째 CPI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근데 지금 꺾여야 기존금리 돼요.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또 경제 지표 이번에 올린 거가 PMI인가요? 그거는 또 나쁘게 나와서 배드 이즈 굿 해갖고 네. 이자금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 나와야 돼요. 이게 또 CPI가 꺾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CPI가 꺾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유가는 이미 87불 찍고 꺾였잖아요. 네. 그 기간에 또 무슨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뭐 해갖고 또 87불, 90불 가버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박스입니다. 그냥
우리는 2,550에서 2,750 박스고 네. 미국은 이번에 15,200 찍었거든요. 그럼 16,000 나스닥 지수요? 예. 네. 16,500까지는 가라. 그리고 그 트리거는 CPI, PPI. 그다음에 엔비디아. 얘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15,200을 지지 붕괴하고 14,900원은 23일 이후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미국 시장은 저는 이거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이렇게 그려볼래요. 이번에 756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빨간 박스가 뭐죠? 하락폭의 반이 800주.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가냐면 14% 올라야 돼요. 요거는 쉬워요. 오늘 당장 밤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20% 이상 올라가는 에너지. 네. 요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900불에 산 사람들이 이걸 한번 봤거든요. 공포를. 그러니까 이 900불에서 거래량 수급이 어떻게 되나 충돌할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 빠져나올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이번에는 천슬라 돌파할 거야 하면서 여기도 또 승부 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충돌되면서 주가의 탄력성은 900불에서는 둔화될 겁니다. 그리고 23일, 12나 13일날 CPI, PPI 갖고 한번 게임. 네. 이런 마디 때 꼭 상방, 하방에 엔비디아 콜옵션, 풋옵션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트리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한번 나올 거고, 그래서 결론은 A, B, C입니다. 이제 비파동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요번 테슬라가 내일 SK 하이닉스와 에코프로가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만 안 되면 한 달 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이 된 거예요. 네. 트레이딩. 대신 안타를 치셔야 돼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목표 수익률 7에서 10%입니다. 중저가 옐로칩은 20%에 30%면 땡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 올라가고 막 상한가 치는 건 때리셔야 되는 장이지 사는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림은 7월 달 그 이제 나토 정상회담하고 파리 올림픽 요 사이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어떻게 가나. 저는 전쟁이 계속 확산된다고 봅니다. 전쟁 계속 확산. 이제 그 카드가 우리 중국, 남중국해나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기만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딱 아침에 했는데 인공지진 딱 떴다 하시면 어떤 전략 세우실래요? 뭐 이런 것도 상상해야 되는 5월 달에 푸틴이 왔을 때 푸틴과 중국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사우디가 중국에 붙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보다는. 이런 국제 지정학적의 리스크를 어떻게 그 환율이나 유가나 매크로가 이거 어떤 박사도 예측 못할 겁니까? 네.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해졌을 때 그쪽을 사고 공포를 만들 때 때린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도 지금 홍보수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8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거의 뭐 81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번에는 그랬었는데 유가보다는 천연가스를 노려요. 분명히 겨울 때 푸틴이 유럽 공격을 가스 갖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GSE 갖고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3불 넘을 때까지 GS 사놓으면 3불 때, 5불 때, 7불 때 천연가스의 가격대를 지금부터 3불 때 이쪽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될까? 5불 때 어떻게 될까? 7불 때. 이거 생각해서 거의 배팅하는 게 오히려 유가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쟁과 갈등에서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종목들 이게 2024년 잘못하면 2025년까지의 큰 화두 같아요. 네. 예.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제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잖아요. 파생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15분을 먼저 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파워고 쥐약이에요. 어떤 상황이 나왔던 8시 45분에서 9시까지는 제가 깜깜이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짜느냐가 그 해답이에요. 미국 시장이 급락했는데 오히려 같이 다 급락을 시킬 건지 땡길 건지를 네.
시가상위 20개 중에서 대표되는 10개의 구성 선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루에 5포인트나 잘못하면 10포인트까지 변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마디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월요일 위클리 옵션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이거를 폭탄으로 죽여버리면, 제가 85,000원대 전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분명히 매수 에너지가 폭탄을 사용해서 스위칭할 겁니다라고 그거를 판단해 갖고 이번 조정을 예측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게임 끝났어요. 왜 끝났냐라고 판단하냐면 이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또 레버리지나 인버스 고가고 판단하는데 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네. 이 파생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나는 매매 안 하셔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네들이 어떻게 만지느냐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날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선물지수 봐주시는 거예요? 예,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고요. 네. 요번에 이게 삼성전자예요. 요게 75,000원까지 딱 찍었고 이때가 18, 19일 공포였어요. 근데 75,000원대는 제가 75,000원에서 77,000원 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번에 80,000원과 82,000원대는 때리겠습니다. 이거 직전 고점 돌파는 아직까지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포 때 아침에 하방 10포인트 빠지면서 푸시 3,000% 나왔어요. 30배. 아랫방향으로요? 예. 네. 와. 그런데 오후에는 그게 10분의 1 토막됐습니다. 뺐다 올렸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포인트 빠지고 5포인트 이상 올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밑꼬리 달리고 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좋은 얘기 나오고 내일 SK하이닉스 좋은 얘기 나오면 요거 21선 80,000원과 82,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수했다가 4월 17일 특히 22일 날 800만 주, 300만 주 때리면서 와, 근데 오늘 200만 주 샀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좋으면 이게 또 연속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82,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생명선이고 SK하이닉스는 185,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생명선이에요. 요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방으로 엮여갖고 합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너지는 그게 12일 날 나올지 27일 날 나올지 그 결과물은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증을 하느냐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번에 19만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8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20일 이평선입니다. 네. 뭔가 이쪽이 되려면 이번에는 이번에 형성된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19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 만 원을 더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흥분해요. 19만 원에서 쌍봉 나와보세요. SK하이닉스가 쌍봉 나와갖고 요번 저점을 깨서 이제 다음 파동은 16만 원, 15만 원이 나온다라고 떠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전 환율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예. 요번 고가에서 계속 놀면 다음 분기는 환차손을 해서 한 몇천억 까 되니까 요번 나온 게 피크가 되고 2, 4분기는 환차손 반영시켜버리면 네. 이런 생각도 지금부터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율 부분을 까지 않고 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원화 강세로 안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6에서 더 치고 나서 5.0 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매크로로 우리는 점검을 돌다리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핸들링하는 어떠한 롱숏 전략의 CIO가 있다면 네. 노선 이거 인간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는 거야. 누가 같이 돌려요. 상방 알고리즘 돌리고 하방 알고리즘 같이 돌립니다. 네. 그러다가 딱 보니까 하방이 이게 그러면 상방 손절가 여기다 엎어버려요. 그 작업을 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걔네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요새는 이렇게 끊어서 보십시오. 8시 45분에서 9시.
9시부터 10시 반에 상해 증시 시작할 때까지. 네. 그리고 요때가 또 CFD 구자 또 반대매 관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딱. 10시 반이요? 예. 그 다음에 2시. 그러면 2시에는 또 무슨 고민이야? 이걸 오버나이트 할까? 오늘 늘린 거 청산하고 할까? 요 마디가 또 2시예요. 그래서 이게 원회로 갈지 올려놨다가 죽일지 죽였다 올릴지가 요 마디에서 자꾸 생겨요. 요런 것들을 그걸 어떻게 보는데 20개만 사진만 찍어보세요. 시총 20가상이 22까지. 20개. 예. 그래서 9시 거 사진하고 10시 반 사진하고 2시 사진하고 3개만 딱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감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매매 주체별이 현물과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만 보셔도 대충 시장의 상단 하단이나 오늘 시장의 기상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좋을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수는 요새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급락시키고 하루에 10포인트 빼고 50포인트씩 난리다 치고 그때 매수는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그날 말씀이신 매수해야 거잖아요. 되고 오늘 같은 날은 때리시는 날이 정답이에요. 오늘은 오히려 때리는.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예, 날이었다. 일부라도 때리시는 날이 정답이에요. 오늘 특히 2차 전지. 네. 오늘 대부분들 테슬라 덕분에 2차 전지들이 쫙 올랐거든요.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오르면서 예.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 네 가지 내일 2가지 축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를 배신하는 숏이 걸려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딱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10만 원에 딱 거래될 거거든요. 8만 원 가냐 12만 원 가냐예요. 그럼 내일 12만 원 5천 11만 원 붙어요. 그러면 오늘보다 조금 5%나 10%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12만 원 오면 전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를 숏으로 걸어버려요. 그러면 놀리지 마. 8, 9만 원대 사는 게 적기에 매수입니다. 그러면 그걸 환산하면 또 40만 원 왔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가 48만 원, 50만 원에서 배팅해갖고 65만 원 또 그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내일부터 좀 올려요. 벌써 그 사이에 에코프로 비하면 21만 원에서 24만 원 올려놨잖아요. 그럼 같이 올려놓고 이걸 엎어버리거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추세로 안 봐요. 2, 4분기 실적이 뭐 좋다고 하지만 더 다 빠질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나마 테슬라 저가가 잘 팔려야 돼요. 그래서 리듬 가격과 2차 전지 그 마이너스 부분을 커버해 주면서 2차 전지도 그나마 뭔가 풀려야 돼요. 이거 확인은 최종 2, 4분기 실적에서 나올 겁니다.